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1학년 김천용 학생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 해줄 말은 바로 이겁니다. 네, 어,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이 영상을, 오늘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선생님은 그냥 뭐 인강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예, 이 영상을 급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은 1반부터 6반까지 다 같이 아마 볼 겁니다. 어, 이 부분을 제가 만든 이 공들여 만든 이 영상 부분을 빨리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영상 보고 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볍게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224쪽까지 하다가 수업을 다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4쪽 교과서 그쪽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진화 단원이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추측하는 그런 가설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영상까지 지난번 수업에서는 두 번째까지 가설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을 배우고 다음 단어를 부드럽게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따라주고요. 이왕이면 시간표 맞춰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한 번 또 밀리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이렇게 뒤에 이제 영상 들었나 확인하는데 솔직히 영상을 다 들었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주면 조금씩 실력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좀 지켜주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가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시 대기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생명체가 출현한 원인으로 심해 열수구에서 이제 생명체 유기물이 이제 탄생했다. 이번 세 번째 가설입니다. 이제 뭐 외계설이죠. 외계에서 그 유기물 생명체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운석을 뭐 외계 생명체 외계에서 들어왔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남동부에 떨어진 운석에서 발견했는데 그 운석에 9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떨어진 돌이죠, 운석은. 이 90개 이상 아미노산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19개는 지구에서 현재 있는 거지만 나머지는 지구에 없는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과학자들은 지구 촉에 있던 아미노산이 아마도
외계 운석에 의해서 지구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가설입니다. 저는 이런 가설을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은 없어요. 예, 요새는 이제 가설이 또 다양해지고 좀 더 좀 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건데 이런 가설도 있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뭐 배워서 어디다 쓰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과학을 가르치게 된 이유도 제가 과학을 가르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꿈에도.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면 분명히 언젠가는 분명히 자기에게 도움이 될 시기가 올 거라 선생님은 생각을 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라겠고요. 이게 바로 그 운석입니다. 이 운석 우리 이름은 머치슨 운석이라고 합니다. 그 머치슨 마을에서 발견된 운석이고요. 1969년에 발견됐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제 그 90개의 아미노산을 과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좀 그럴싸하죠. 예, 참 지구 초기의 생명체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게 뭐가 궁금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궁금해하겠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조금은 세상을 넓게 볼수록 자신의 인생도 넓어지고 공부나 지식도 풍부해진다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근데 이런 가설들의 단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완벽한 건 없으니까 이 가설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가설들을 간단히 그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기체가 그 뭐지? 번개 맞아서 생겼다고 하는 가설인데 단점은 그때 지구 초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존재했는데 이 실험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증명하지 못했고요. 뭐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설, 심해 열수구에서 생겼다는 거는 그 심해 그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이제 생명체가 합성됐다고 이제 추측을 하지만 오히려 뜨거운 물과 촉매가 반대로 분해를 할 수도 있다. 분해를 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외계설은 어, 우, 우주에서 아주 뭐 우주에서 들어온 게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유기물이다. 근데 그 유기물이 지구에서 어떻게 번져나가고 어떻게 출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계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하게만 추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완벽하진 않다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배운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면 끝이죠. 네, 이제 그 작은 2단원은 끝이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3단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너무 길게 끌면 힘들까봐 원래 2단원을 다 맞추고 수업을 그 영상을 마치려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정쩡하게 끝나게 된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시험 범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단원까지라는 거, 2단원만 생물의 진화 파트만 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이제 뭐 시험 범위가 되겠죠. 여기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과 보존. 네. 생물은 다양해야 되고 그런 다양성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생물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지를 세 가지 분야, 유전적, 종, 생태계 쪽으로 관점을 잡아서 주제를 잡아서 어떻게 다양하면 생물이 다양해지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뭐 생물 다양성 보존 방안은 정답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지난 지 10분 지났는데 지금 딴짓하죠. 네. 쌤이 초반에 여러분 힘내라고 그렇게 영상을 공들여서 했는데 불구하고
예, 지금 또 이렇게 나 딴 거 하고 영상 틀어놓고 뭐 딴 거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네. 한 번뿐인 이 시간 이왕이면 알차게 보내길 바라겠고요. 쌤이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반복해도 기억을 못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기억할 겸 해서 반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위한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되라고 뭘 이렇게 유도하는 거지. 여러분 뭐 안 되라고 이렇게 불행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들을 믿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항상 좀 고마워하는 존재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고마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길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주면 고맙죠. 자, 이 3단원 첫 그림 보면은 보통 뉴스에 나오죠. 이 산호가 잘 보존된 바다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 좋다. 그렇죠? 근데 뭐 종류만 많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나 보네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TV를 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갖지 않겠죠. 그냥 다양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겠는데 조금 호기심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 그냥 생물만 다양하면 다양하냐?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학습 목표에도 간단히 말했지만 유전자 다양성, 생물 다양성, 뭐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해서 이 모든 걸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세 가지 다양성들은 결국 생물들이 다양해질 수 있는 원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를 보면 이제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쵸? 생물이 다양해지려면 이것부터 다양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죠. 어떤 게 있냐면, 자, 우선 생물 다양성의 뜻은 뭐 큰 뜻은 없겠죠. 그냥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생물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진짜 생물종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생물 개체 안에서 변이들도 다양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다양하면 결국 생물들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고 결국 생물이 다양해지려면 유전적으로 다양해지거나 종이 다양해지거나 생태계가 다양해지면 생물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다양성들을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표시를 했죠. 먼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보니까 같은 종이죠, 토끼. 같은 종인데 뭐가 다양하냐? 지금 유전자가 다른 거 보이죠? 지금 요게 뭐 토끼한테 리본을 이렇게 꽂아 놓은 게 아니고요. 예, 토끼 그 세포 안에 들있는 염색체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염색체가 흰 토끼들은 지금 대부분 같을 거예요. 예, 같은데 지금 이 회색 토끼만 그 뭐냐 유전자가 좀 다릅니다. 예, 변이가 생겨서 다르겠죠. 이렇게 유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다양해져야지 생물들이 결국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면 이번엔 종 다양성이네요. 이번에는 종들이 다르죠? 그냥 봐도 다르죠? 예, 당연히 한 생태계에 다양한 종들이 서식한다면 그게 바로 종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고 이 종 다양성은 결국 생물 다양성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입니다. 우리 자연 환경은 참 다양합니다. 산도 있고요. 숲, 초원, 강 여러 가지 환경이 있네요. 즉, 이 생태계의 종류가 다양하다. 환경이 다양하다. 그 말은 결국 생물이 다양해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림에서 이 교과서 보면요, 이제 아시아 무당벌레. 또 무당벌레. 여러분들 무당벌레 직접 본 적 있나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요새는 무당벌레 보기가 정말 어려운데 쌤 어릴 적에는 이제 라떼 시리즈 살짝 얘기하면 라떼는 말이야 정말 무당벌레가 많아서
정말 그 가지고 놀고 막 잡고 해서 막 너무 이쁘잖아. 날개가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갖고 놀고 막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어디까지 가나 보고 언제 날아가나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보기가 너무 어렵네요. 좀 귀여운데, 그치? 근데 이 같은 종끼리도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DNA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 세 글자로는 표현형이라고 하죠. 예, 표현형이 이렇게 다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예, 표현형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유전적 다양성이고. 이제 유전적 다양성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뭐 당연한 거지만 유전적 다양성 우선은 같은 종 안에서 그쵸? 종 안에서 그 개체들끼리 살짝 유전적 차이가 있을 때 그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죠. 다른 생물종끼리는 당연히 유전자 차이가 납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같은 생물종 아닙니다. 즉, 같은 생물종 안에서도 변이가 많으면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유전자가 뭔지 알죠? 예, DNA 들어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룹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영어로는 gene. 영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갑자기 한 거고요. 중요한가? 쌤이 준비했네. 쌤이 며칠 전에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깜빡했네. 내가 이걸 넣는지 안 넣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거지만 준비했어요. 없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암기 과목이 됩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나마 내가 좀 공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전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면 유전자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도대체 뭐냐?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염색체 그림입니다. 보통 교과서에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나오죠? X자.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붙은 걸로 이렇게 X자가 좀 이렇게 가위 모양이죠, X자가. 가위가 이렇게 닫힌 거. 그렇죠? 이렇게 11자 형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크로모즘, 당연히 이게 뭐냐면, 이 X 모양의 물질을 거기서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 이 염색체는 엄청나게 꼬여 있는 겁니다. DNA를 엄청나게 꼬아놓은 거예요. 네. 자, DNA 엄청나게 꼬아놓은 게 염색체인데, DNA를 풀면 이게 두 가닥이 나옵니다. 두 가닥이 꼬인 모양이 DNA죠. 이 DNA 전체 중에서 이렇게 지금 빨간 막대기로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눈 색깔과 관련된 유전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피부 색깔 유전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냐. 우리 세포가 몇 살까지 자라는지 이런 것까지 다 모든 정보를 이렇게 담아놓은 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어디 들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어렵게 찾아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다시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면요. 해보기 보겠습니다. 예, 태양을 보는 거죠? 네. 예, 쏘리. 예, 재미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좀 어이없게 만들어줘야 집중을 하지. 자, 어쨌든. 보면은 씨가 없는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바나나는 씨가 없죠. 그죠? 그래서 씨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를 어떻게 재배하냐면 바나나 그 뿌리를 잘라서 심어서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겁니다. 어, 원래는 바나나가 씨가 있어요. 보이죠? 야생 바나나 씨가 있는데 먹기 불편하니까 인간이 이제 좀 교배를 통해서 유전자 형을 바꿔서 씨가 없는 바나나로 바꿨는데 이 말은 어디서 파는 바나나든 대부분 종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씨앗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뿌리를 잘라 옮겨 심었으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품종이 하나입니다. 바나나는. 어디서 자랐는지만 다른 거지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나나가 한 번 만약에 뭐 곰팡이나 어떤 세균에 의해서 질병으로 죽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나나는
그 곰팡이나 세균의 저항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씨앗이 없어서. 예, 그래서 멸종될 수도 있다고 과학계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네. 근데 아직 멸종 안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보면 씨가 없는 바나나를 왜 대량 재배하나? 씨가 있는 바나나를 편하게 재배하면 되지. 아, 당연히 먹기 좋아서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바꾼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가 없는 바나나 한 종류만 대량 재배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집니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중에서 씨 없는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습니다. 변이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질병 한번 생기면 확 퍼져서 멸종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을 조금만 공부해서 내가 이걸로 살짝 돈도 벌고 연구도 해서 내가 좀 삶을 윤택하게 해보겠다. 그런 과학, 의료, 보건 이쪽 분야로 가는 거 강추. 제가 또 생명과학 파트라 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화학, 물리도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지구과학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네, 하지만 생명과학도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명과학 너무 귀찮아하잖아. 좀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 뭐 어렵고 그게 아닌데 그냥 조금 외울 거 많다? 이거밖에 없고 조금만 이해하면 시험 기간에만 외우면 되지. 나머지는 좀 이해해두면 생명학도 그렇게 막 암기 과목은 아닙니다. 예. 재밌잖아. 막 스토리가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예. 너무 강의하면 또 여러분들 싫어하죠. 아, 선생님 아닌데 막 그쵸? 너무 제 생각을 주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해보면 자, 씨 없는 바나나처럼 유전적 다양성이 별로 적다.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멸종될 가능성이. 그래서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면 질병이 생기더라도 변이가 나타낸 그 개체에서는 또 그 질병이 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면 좋습니다. 아무튼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결국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면 그 생물종은 오래 보존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양해야 된다는 걸 계속 과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보존이라는 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자세히 안 봤지만 보존이 아닙니다. 존자가 아닙니다. 보존이 아니고 보전. 그죠? 보전이죠. 네, 보존과 보전은 좀 다릅니다. 보전은 온전히 보호한다. 완전히 보호한다. 그냥. 그죠?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게 사라지도 않게. 근데 보존은 그냥 지키는 겁니다. 조금 변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지키는 걸 보존. 보전은 완전히 변하지 않게 지키는 거. 더 강한 의미가 있죠? 쌤이 이런 것도 찾아줍니다. 그죠? 여러분 찾기 귀찮을까봐. 솔직히 나도 몰라서 찾았어. 네, 못 들었겠죠? 자, 어쨌든 다음 다양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에 이어서 이제 종 다양성. 예, 벨이죠, 벨. 띵동. 자, 이번엔 종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어떡하겠니? 자, 종 다양성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종이 다양하다. 그거를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는 당연히 여러 종이 살겠죠. 그런데 일정한 어떤 지역에 한 종류의 생물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물종은 동물, 식물만이 아니고 곰팡이, 세균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정 지역에서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 당연히 그 생물 종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면은 개체 수가 점점 줄다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종 다양성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아주 당연하게 교과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공부하는 게 과학입니다. 특별한 걸 공부하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그쵸? 일상생에 벌어진 일을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하는 거를 과학입니다. 그쵸? 말장난인가? 어쨌든 네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태계 다양성이 뭐냐면 환경이 다양하다.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뭐 환경 그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숲, 초원, 사막, 개벌, 강, 바다 그냥 환경입니다. 그렇죠? 생태계 종류가 다양한 정도. 별 뜻 없고요. 당연히 생태계가 다르면 그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생물적인 구성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 교과서?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당연하게 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이해되시죠?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 환경이 다양하다. 그러면 종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왜냐면 모양이 변하면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다른 종으로 분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교과서를 보면요. 여기 열대우림에서는 당연히 여기 사는 동물과 초원에서 사는 동물은 종이 다르겠죠. 그죠? 정글의 기린 봤나요? 기린? 얼룩말 뛰는 거 봤나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사막에 원숭이 안 삽니다. 사막에 원숭이 나무가 없어서. 근데 이제 열대우림이 이제 특히 중요하죠. 초원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왜냐면 열대우림은 그 브라질 브라질. 쌤 금방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을 합쳐서 브라존이라고 할 뻔했어요. 어쨌든 한번 웃으라고.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우림에서 생물 종의 절반 이상이 서식합니다. 그만큼 많은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요새 뉴스 나왔죠. 아마존 그 숲이 엄청나게 타고 있어요. 아, 인간들의 영향 때문에 진짜. 그래서 막 그 제기어도 막 구출하고 제기어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산불이 나서 발바닥에 화상을 입어서 못 걷더라고. 그래서 그 구출해가지고 치료해주고 하더라고요. 아유, 안타까워요. 자꾸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종도 줄 수밖에 없고, 그럼 인간한테도 정말 악영향입니다. 악영향. 그렇죠. 우리는 자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면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좋은 맑은 경치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하늘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이런 자연 환경이 없어지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딴 얘기 넘어갔지만 사막에는 선인장 살고요. 바다에는 물고기 삽니다. 그렇죠? 환경이 생태계가 달라서 그래요. 사막에 물고기 안 삽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바다를 간단히 보면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고요. 그리고 지구의 최초 생명이 탄생한 곳이 물입니다. 물. 그죠? 최초의 이제 바다. 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다. 왜냐면 생명체 안에는 물이 70%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70%인데 불에서 태어났을 리는 없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림 참 많네요. 아, 올여름에는 강에서 못 놀았어요. 아무튼 강에도 많은 생태가 있어서 물고기 잡고 옛날에 강에서 또 라떼 나오네. 옛날에 강에서 가재 안 잡았네. 가재는 아니지. 물고기 잡고 막 다슬기 잡고 그랬는데 갯벌도 가서 막 조개도 잡고 꽃게는 무서워서 못 잡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경험을 책으로만 배우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별거 없고요. 자, 유전적 다양성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당연히 진화의 원동력을 작용해서 종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생태계나 변이가 다양하다.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할 수도 있고 뭐 불리할 수도 있고 아무튼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변하는 게 진화니까. 그런 진화가 일어나다 보면 결국 종은 그 환경에 또는 생태계에 아니면 자기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보존해야 됩니다. 생물들이 다양하다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을 고려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 다양성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종도 다양해야 되고 유전자도 다양해야 되고 한 그 종 안에서죠. 근데 환경도 다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쪽까지만 하고 탁 쉴게요. 네, 후다닥 갑시다. 네, 자 갑니다. 네, 교통사고력 키우기. 자, 한번 키워보죠.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갯벌 또는 바다와 만나는 강하구는 다른 지역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아, 당연한 거죠. 왜? 아, 당연한 거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환경이 다른 곳의 경계 지점이죠. 그죠? 갯벌 또는 바다와 만나는 곳. 아니, 갯벌이래. 바다와 육지. 그죠? 두 생태가 만나니까 두 생태계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살 수밖에 없죠. 원래는 뭐 바다면 바다, 육지면 육지의 그 환경을 사용하는, 환경 자원을 사용하는 그런 생물종이 서식하다가 그 두 생태가 겹치면 둘 다 사용하는 생물종이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종 다양성이 높아질 테고 결국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종 다양성이 높아졌다. 즉 이제 이 경계면도 이제 독특한 생태계로 독특한 환경으로 이제는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별거 없고요. 네. 자, 스스로 확인해야 되지만 같이 한번 스스로 확인하려 해보죠. 서식하는 지역의 생물종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건 뭐? 많고 적은 거? 생물종이래요. 무슨 다양성?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종 다양성이고요. 두 번째, 사막, 초원, 산림과 같이 이런 서식지의 다양함. 에이, 나왔다. 무슨 다양성?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혼잣말. 자,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네, 별거 없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열대우림은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생태계다. 아, 뭐 당연한 거지 뭐. 자, 열대우림은 식물이 많잖아. 다양하게 식물이 서식하면. 그럼 그 식물 서식할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이 증가하겠죠. 식물이 다양한데. 그렇다면 이 초식과 곤충을 먹을 수 있는 육식 동물이 또 증가하겠죠. 그럼 결국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꼭 들어주길 바랄게요. 꼼꼼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